제가 작년 8월 달에 여기 와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후회되는 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소프선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이거 무대 올라가서 꼭 발표를 해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14년 동안 뭔 짓 한 거지? 이런 제목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즉 14년 전에 그때는 직장인이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회사에 10년째 창립 멤버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상 책임감이 너무 강했었나 봐요.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가 정말 내 회사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회사가 내 거야. 이 회사는 내가 꼭 성장시켜야겠어. 지금 유산화도 제 회사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30대 후반이 됩니다. 30대 후반에 저렇게 쓰러질 길을 반복했는데 제 신체 나이가 그때는 한 70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저렇게 너무 무식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스트레스 체질도 있지만 저는 회사에서 너무 한자리에 앉아서 숫자를 많이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거의 좀 못 갔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와중에 몸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작용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주변에 아무 다이어트나 값싸다고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사명감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방분해 주사도 맞고 한약 다이어트도 했어요. 300만 원짜리 패키지도 끊어서 진행을 했는데 진짜 제가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했나 봐요. 그리고 식탐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거가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 다이어트,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마황 성분이 있었다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경각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만 빼다오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머리 염증, 피부 염증, 머리에는 각질이 생기고 수많은 항생제를 제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때였어요. 극적으로 유산화를 만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과 약국을 수시로 못 갔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방에다가 항상 그 A사 영양제를 둘둘 많이 해서 갖고 다녔어요. 그 A사 영양제를 보신 옆자리 손님이 그걸 보시더니 나도 예전에 저렇게 먹었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그 영양제를 안 먹고 더 좋은 영양제로 바꿔 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건강해 보이지 않냐, 엄청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 반 그분이 추천해 주신 영양제로 바꿔 먹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 몸이 너무 건강해지다 보니까 아주 신이 났어요. 그리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회사에서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대표님께서 요즘 자네 요즘 왜 안 쓰러져 이제? 그러면서 너무 쌩쌩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너무 건강해지다 보니까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거의 직원들 반 이상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모습을 자주 쓰러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렇게 쓰러지던 사람이 쌩쌩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품력이 진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 회사에 오래 거기 뼈를 묻으리라 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유산화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11년 3월에 호주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산화를 조금 알아가던 시기였었고 여행 제안을 스폰서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호주 컨벤션 그냥 여행을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유산화를 결단을 하면서 전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컨벤션에서 유산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산화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시작을 하라고 주변에서 엄청 만류를 했었어요. 미친 거 아니냐, 회사는 왜 관두냐, 그냥 전업으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제품력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산화 컨벤션이 내가 결단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유산화를 전업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향이 이렇게 좀 주도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주변에 여쭤보지 않고 저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유산화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일일이 여쭤보는 게 저는 자존심도 상했고 그렇게 여쭤보는 거는 민폐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매장을 낼까? 팜플렛을 좀 더 만들어 볼까? 등등.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서 저만의 생각으로 유산화를 진행을 하며 그리고 교육장에 가서는 강의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한 건이라도 매출을 더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일하시는 분들도 매출 실적을 올리시면서 고객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멋져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강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매출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세일즈 방식으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거의 지나갈 때쯤에 저에게는 이제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년 정도 진행을 하시면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진짜 열심히 팔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현타가 옵니다. 인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 제가 열심히 할 때만 인컴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는 시점에 저한테는 또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면서 포기할 마음을 갖다 보니까 포기할 이유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유산화를 그만두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서 팜플렛도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유산화 툴은 완전히 버리고 부업으로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나는 유산화를 하지 않겠어. 왜냐? 나는 유산화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소득 한계를 경험을 하고 또 제가 하루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커피 믹스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또 염증이 올라오고 몸은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는 나의 노후라든가 시간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저는 투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한 번에 170만 원을 하루 만에 벌게 되는 거예요. 역시 뭐든 잘 돼. 나는 운이 너무 좋아. 나 감각이 뛰어나. 이러면 자신감이 점점 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 등에 투자를 하면서 너무 또 운이 타이밍이 좋았는데 저는 그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를 자녀한테 상속하게 되면 반 이상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러면서 저는 다른 대안을 또 찾게 됩니다. 그때 당시 무인 점포가 대세였어요. 트렌드였어요. 무인 점포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인 점포 중에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무인 점포, 남들이 다 말리는 인형 뽑기방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인형 뽑기방이 저만 해도 영업 비법이 있어요. 이 인형 뽑기방을 아주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하면 너무 수익이 좋습니다. 제가 인형 뽑기방을 너무 수익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언니들도 저한테 투자를 해서 본인들도 투자부로 인형 뽑기방을 창업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형 뽑기방을 7개까지 늘려갑니다. 나중에 현금을 세는데 너무 돈이 많아서 개수기로 제가 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면 제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줄게 되면서 인형 뽑기방은 점점 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코로나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본 편의점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편의점이 코로나 때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변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또 저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곳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면서 역시 나는 또 이쪽에 탁월해.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2호점, 3호점까지 또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이 오게 되고 전혀 경쟁사가 출현할 수 없는 지역에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경쟁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과 직장 아무리 해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너무 좌절의 늪을 걷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주 우연한 일이 일상에서 저에게 생깁니다. 걷기 어플? 남편이 어느 날 걷기 어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야, 나는 돈을 이만큼 벌었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 몇만 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신나서 자랑을 하길래 저는 좀 가소롭다는 듯이 제 유산화 어플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유산화를 그만두었지만 유산화에서 계속 소득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가 돈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 허브를 열어보게 됩니다. 14년 동안 제가 아까 1년 하고 유산화를 팜플렛까지 다 버려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제가 받은 금액이 대략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동안 하이라인에 사장님들께서 제품을 꾸준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득이 제가 솔직히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A사 친구, B사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솔직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통장을 갖고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통장을 갖고 와보면 믿으시겠냐라고 여쭤봤는데 더 신경질이 나서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안 믿겨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솔직히 불로소득 같아서 주변에 14년 동안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포인트가 돈이 되는 신기한 경험도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아까는 자영업 등을 하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유산화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24년 8월경 두 번째 유산화를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제 상위 라인 예전에 제일 높게 계셨던 황선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한테는 아주 귀인이십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만남을 가졌었는데 와, 저를 끈을 안 놓아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를 본 스폰서님 표정이 너무 뜨거워하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예뻤잖아요. 날씬하고. 그랬는데 작년 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포동포동 살이 찌더라고요. 유산화를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후 유산화를 다시 해독을 하고 저는 작년 6캠프 8월에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유산화를 제대로 해보려면 우선 교육을 받아야겠다 말씀을 하셔서 석세스 강의를 제안을 하셨어요. 석세스 강의에 들어가서 자기소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 시간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더니 맨 뒤에 계셨던 권스타님께서 리더님 언제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저에게 어머 나는 14년 동안 90억을 벌었는데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한번 이렇게 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나도 14년 전에 왜 도망을 갔지?
왜 14년 전에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나도 여기 있었으면 와, 높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도망만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부업으로라도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4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좀 5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다시 깨닫게 되고 도전하겠다는 자신감이, 동기부여가 여기서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스타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예전의 방식, 세일즈 방식이 아니라 진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스폰서님과 밀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전에 그 못된 버릇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3BC를 끊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스폰서님께서는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하시고 루틴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라인, 팀을 먼저 구축하는데 욕심을 그쪽으로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인컴보다 우선 라인 구축하는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님들과 열심히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25년 8월에 이거는 미국에 VIP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스러웠고, 근데 좀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고, 지난달 8월 달에 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라이징 스타 1등이 됐으니까 무대에 올라가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이때도 좀 얼떨떨하게 무대에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두바이 크루스 25 달성했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꾸준히가 매일 우리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꾸준한 노력으로 진행을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밖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회사도 제안을 해주고 우리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한테도 입을 꼭 다물고 전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입을 많이 여시고 차 한잔 하자고 잠자고 있는 파트너님들께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안 되는 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파트너님들도 계실 거고, 저거는 진짜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처럼 14년 뒤에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14년 전에 도망갔었던 이유는 저만의 방식으로 스폰서님 제안도 무시하고 조언도 무시하고 팀워크도 무시하고 나만 혼자 잘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처럼 방향 잃지 마시고 스폰서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꾸준하게 상담하시고 같이 협력하시고 그렇게 함께 유산화 문화 너무 좋잖아요. 저도 안치범 스폰서님 유산화 문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방향 잃지 마시고 전진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